트럼프 옆에 서 있는 이 키 작은 동양인 남성, 트럼프가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2천억 달러로 늘려줄 수 있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박장대소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 남성은 누구이길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길래 트럼프와 이런 빅딜을 해낸 것일까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이자 우리에겐 제1교포 기업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오늘 알려드릴 사람은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입니다. 자, 손정희, 이거는 그의 한국 이름이고요. 일본에서는 정의를 훈독한 마사요시, 그러니까 손마사요시라고 불리죠. 일단 오프닝 때 트럼프와의 기자회견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건 12월 중순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집인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죠. 자, 손정희는 이날 기자회견 이전에 트럼프의 미국에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43조 원을 투자해서 최소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런데 생중계되던 기자회견 중에 트럼프는 돌발 행동을 저질러 버리죠. 갑자기 투자 금액을 2배인 2천억 달러로 늘려주면 안 되겠냐고 손 회장에게 물은 거죠. 자, 이어진 두 사람의 이 어색한 박장대소 보이시나요? 하지만 손정희는 트럼프의 돌발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요. 손정희의 통 큰 투자에 트럼프도 화답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어떤 나라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죠. 이 제1교포 기업가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일본과 미국의 외교에도 물꼬를 틔워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손정희,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손정희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제1교포가 되었는지부터 알고 넘어가 볼까요? 손정희는 그의 할아버지 때 일본으로 이주한 제1교포 3세인데요. 손정희의 할아버지는 원래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벼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민이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일본 육군이 대구의 향공대 비행장을 짓기로 하면서 농사 짓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손정희의 할아버지는 무작정 일본으로 향했죠. 정착한 곳은 일본의 규슈 지역. 한국인들이 여행지로 많이 찾는 후쿠오카가 규슈 지역 최대의 도시죠. 자, 아무튼 손정희의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광산 노동자로 일했고 할머니는 가축에게 먹일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리어카를 끌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손정희의 부친은 대부업으로 시작해서 빠찡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사채와 빠찡코, 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사업들이지만 당시의 제1교포에게 선택권이 없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1교포를 자이니치라고 부르는데요. 제1의 후놈이 자이니치죠. 실제로 1970년대까지 제1교포들은 일본 내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자이니치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지 않기도 했죠. 자, 그래서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교포들은 일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건설업, 대부업, 유흥업소와 같은 험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정희의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였죠. 자, 아무튼 1957년생인 손정희는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수성가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러다 손정희가 10대 때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원래 손정희의 꿈은 교사, 화가, 정치인 같은 직업이었는데 집안을 일으킨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사업가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도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기도 했죠. 자, 아버지는 쓰러졌지만 다행히 집안은 여전히 부유했고 손정희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손정희는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UC 버클리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죠? 자, 이곳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요. 학위 취득 이후에 경제적 독립을 하고자 했던 손정희는 1980년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번역기를 만들어서 유니슨 월드라는 벤처 기업을 세웠습니다. 이 번역기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를 당시 일본의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샤프에 팔기까지 했죠. UC 버클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벤처기업 유니슨 월드까지 창업한 손정희,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이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학교들에서 대학원 진학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학비가 어마어마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에게 석사와 박사,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장학금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손정희는 이 모든 걸 팽개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랑 약속했거든요. 이 손정희는 일본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죠. 자,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온 손정희, 그의 성공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은 아니고 아직입니다. 이 손정희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1년 반 동안 사업을 구상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썼죠. 그의 전공이 경제학과 컴퓨터과학, 1980년대 일본. 결론은 소프트웨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꽉 쥐고 있었거든요. 이 손정희는 사업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기로 했죠. 1981년 9월 지금의 손정희를 있게 한 전설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시작됩니다. 이 후쿠오카 현에 있는 허름한 2층 건물에서 손정희는 소프트뱅크를 창업했죠. 직원 2명과 함께 말이죠. 이 첫 사업 아이템은 역시나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컴덱스라는 컴퓨터 제품 전시회에 소프트웨어를 출품해서 소위 대박을 치게 됐죠. 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는 창업과 동시에 유망 벤처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만인 1983년 25살 손정희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성 간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의사는 손정희에게 살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벤처기업가로 한창 승승장구하고 있어야 할 20대 중반, 그는 병상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인 1986년 청년 손정희는 기적적으로 간염을 극복하고 소프트뱅크로 돌아왔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프트뱅크는 거래처들에게 신용을 잃었고 자신이 없는 동안 일부 직원들은 무더기로 사표를 내고 나가서 따로 회사를 차리기도 했죠. 그리고 직원들의 사업 실패로 회사인 큰 빚도 있었습니다. 파산 일보 직전이던 소프트뱅크를 살린 것은 게임이었습니다. 이 본버맨 시리즈로 유명했던 게임 개발사 허드슨 소프트의 게임들을 독점으로 유통하는 계약을 따낸 거죠. 이후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성공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손정희를 두고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수식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2025년 올해로 소프트뱅크는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0년 후쿠오카현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된 소프트뱅크는 2023년 기준 17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낸 일본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유통기업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통신사, 유통사, 금융사, 미디어사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해 있죠.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만한 계열사로는 도코모, au, 라쿠텐과 함께 일본의 4대 통신사로 올라선 소프트뱅크, 그리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뛰었던 야구단 소프트뱅크 호크스, 그리고 일본의 네이버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역시 소프트뱅크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합작해서 설립한 라인 야후가 운영하는 메신저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만큼이나 국민 메신저가 되었죠. 자,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재벌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는 소프트뱅크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왜 투자를 요청한 걸까요? 그 핵심에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벤처 캐피탈 펀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있습니다. 손정희가 진두지휘에서 조성한 비전 펀드는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독일의 통신사 T-모바일,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미국 엔비디아의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 또 쿠팡의 지분도 20% 넘게 보유하고 있죠. 2023년 기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자산 규모는 10조 7천억 엔,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 손정희의 재산은 50조 원이 넘습니다. 유니클로의 야나이 타다시 회장과 함께 매년 일본의 부자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런데 손정희는 어린 시절 자이니치로서 너무 많은 차별을 받아서 자신의 이름을 꽁꽁 숨기고 마사요시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또 자신이 20살이 될 때까지는 성도 손이 아닌 야스모토를 사용했었죠. 지금이야 일본 최고의 기업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투자를 부탁하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었지만 손정희의 이러한 성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제1교포 3세로서의 서러운 세월,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
그리고 20대 중반에 찾아온 건강 악화,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올라선 자리인 것입니다. 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70세가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를 누비면서 기업가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손정희를 두고 어차피 일본 사람 아니야 라면서 반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알아본 제1교포 손정희의 일생, 그리고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의 역사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손정희라는 사람을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권성중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